역사학자인 제리 캐너는 이집트 고대 미술을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집트의 옛 벽화 속에 등장하는 사자들이 모두 두 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사자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수호신으로 묘사되고는 했는데 두 마리가 등을 지고 앉아서 수호하는 모습이 오랜 전통이자 규율로 통하는 듯 보였죠. 이에 캐너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봅니다. 사자가 항상 두 마리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 두 번째 스핑크스가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 아케르는 지평선 혹은 수평선을 신격화한 것으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관할하던 신이었습니다. 아케르는 이집트의 옛 문명 중에서도 특히 역사가 오래된 신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 이전의 존재로서 숭배받았다고 하는데요. 무한하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의 신 아케르는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두 마리의 사자로 표현되고는 했죠. 이들은 각각 어제와 내일을 뜻하는 세프와 두아오로 아케르를 상징함과 동시에 지하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밤이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세프와 두아오가 보호해준다고 믿었는데요. 때문에 아케르는 무한함과 끝없음을 상징하는 신이자 지하세계와 태양을 모두 관장하는 가히 최고신에 버금가는 위엄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죠. 그들을 상징하는 벽화와 유물은 이집트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케르에 대한 숭배는 곧 사자에 대한 신성화로 이어졌는데요. 두 마리의 사자가 수호신으로 그려지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죠.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이자 창조의 신인 아툼은 그의 아들 슈와 딸 테푸누트를 탄생시키고 그들을 각각 숫사자와 암사자로 만들어서 우주의 양쪽 끝에 두었다. 실제로 이집트의 벽화나 그림에서는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푸누트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그만큼 두 마리의 사자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하나로서는 완전할 수 없는 상징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사자의 형상을 한 스핑크스 또한 두 마리로 그려진 것이 여러 번 관찰되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기자 고원에 위치한 대스핑크스 그 양발 사이에는 오래된 비석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꿈의 비문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투트모스 4세가 세운 것으로 스핑크스에 대한 숭배와 경애를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비석의 상단에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에게 제물과 술을 바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죠. 이 역시 아케르 신이나 여타 사자 상징들과 비슷하게 서로 등을 돌리고 평행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 내부에서 발견되는 암두 아트에서도 두 마리의 스핑크스를 찾아볼 수 있죠. 암두 아트는 4, 5세기를 여행하는 파라오의 모험과 역경을 시간별로 나타낸 일종의 장례 문헌입니다. 그중 투트모스 3세의 무덤에 남아있는 암두 아트에는 오시리스를 주축으로 동서 양쪽을 수호하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이처럼 표현된 것은 기존의 쌍둥이 사자 상징과 다르며 두 사자라는 요소가 신화를 넘어 실자였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죠. 이집트의 사막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특정 둔덕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스핑크스는 사막 어딘가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둔덕 아래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연구가이자 저술가인 보발은 두 번째 스핑크스가 이집트 어딘가 물리적으로 건설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며 그러한 둔덕들의 상당수는 이집트 정부 측의 발굴 비허가나 군사지역 분류 등으로 인해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이러한 표현과 묘사가 말 그대로 두 마리의 스핑크스를 뜻하는 것이 아닌 예술학적인 측면에서 그려진 것이라 해석하였는데요.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존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쌍둥이 사자 상징들 중 어째서 스핑크스만이 홀로 외로이 서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학계 내에서도 두 번째 스핑크스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예술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대칭적이며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이죠. 2007년 이집트 학자인 바삼 엘 샤마는 기자 고은에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존재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로마인, 무슬림들도 두 번째 스핑크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기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랜 흔적은 이집트 고은의 모래 속에 덮여버리고 말았죠. 바삼은 두 번째 스핑크스가 지금의 스핑크스 바로 옆에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으며 이원성에 기반을 둔 고대 이집트의 신앙대로 두 마리의 사자가 피라미드를 수호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 근거로 한 장의 사진을 같이 공개하였죠. 해당 이미지는 1994년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엔데버 우주왕복선으로 지표면을 촬영한 스캔본의 일부로
펄스 형태의 자잘한 디지털 입자들을 지상으로 쏘아 그것을 다시 수많은 점과 그림으로 재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 모래 속에 다양하고 특징적인 구조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스핑크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핑크스의 바로 옆 당 아래에서도 특이한 흔적이 관찰되었죠. 나사는 특이점이 있는 지형에 노란색으로 체킹을 해두었는데 해당 부분 역시 마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삼은 이것이 지표면 아래에 두 번째 스핑크스의 잔해가 아직 존재한다는 근거라고 말하였는데요. 그와 함께 연구한 역사학자 제리 캐논은 이것이 번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면서 파묻힌 것이라 덧붙였죠. 반면 지금도 두 번째 스핑크스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 또한 있습니다. 이집트 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레다 압델 할림 박사는 스핑크스와 불과 250m 떨어져 있는 미완성 돌 조각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했는데요. 얼핏 보면 의미 없는 잔해처럼 보이는 이것은 특정 각도에서 바라볼 시 스핑크스와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두 번째 스핑크스가 아닐까 하고요. 고대에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은 걸까요? 아니면 완성되었던 것이 심하게 손상된 것일까요? 지금은 굳어져 버린 모래 아래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죠. 해당 미완성 조각상은 71.5m의 길이, 약 20m의 최대 높이와 15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핑크스와 놀랍도록 유사한 수치인데요. 스핑크스는 73.5m의 길이, 20m의 최대 높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죠. 할림 박사는 이것이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카프레 왕 때 만들어졌을 거라 주장하며 한 가지의 근거를 더 들었습니다. 스핑크스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요. 해당 두 번째 스핑크스는 서쪽을 향한 모습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받았던 아케르의 두 사자 세프와 두아오로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은 잃어버린 두 번째 스핑크스일까요? 두 번째 스핑크스에 대한 가설들은 현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도 머나먼 과거 언젠가 존재했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의 말대로 번개를 맞고 부서졌을 수도, 어쩌면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사막의 모래 속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죠. 이집트 사막의 광활한 모래 속은 아직 30%도 채 탐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엄한 두 번째 스핑크스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